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현재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소식들이 연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한 가계부채, 그리고 수출 중심 경제 구조로 인한 대외 리스크까지. 오늘은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삼중고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 먼저 가장 충격적인 수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올해 2월 1.9%에서 두 차례나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사실상 0%대 성장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IMF가 예측한 글로벌 평균 성장률은 2.8%입니다. 한국은 이보다 무려 2%포인트나 낮은 상황입니다. OECD 역시 한국의 2025년 성장률을 1.0%로 전망하며 2026년에야 2.2%로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과거 연 3, 4%대의 견실한 성장을 이어오던 한국 경제가 이제 저성장이 일상화된 뉴노멀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특히 건설 투자 부진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는데 2025년 상반기 성장률은 고작 0.3%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수 회복력은 여전히 미약합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환경 속에서 소비자들은 지갑을 꽉 닫고 있고 기업들은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경기 침체와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는 고용과 생산성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AI 등 첨단 기술 투자로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지만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입니다. BNP 파리바는 글로벌 무역 긴장과 중국 경제 둔화를 이유로 2024년 2.2%, 2025년에는 1.6%로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폭탄. 두 번째 위기 요소는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2024년 4분기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1.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38개 주요국 중 캐나다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 9월 현재 93.7%까지 올라갔죠. IMF 글로벌 부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인 93.5%를 기록했습니다. 부채 규모도 천문학적입니다.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1913조 8천억 원에 달했는데 이는 하루 평균 약 1900억 원씩 증가한 셈입니다. 2025년 3월에는 가계 신용 잔액이 135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부채 증가 속도는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2025년 8월 가계부채는 2021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해 24조 6천억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6월에만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이 6조 5천억 원 늘어났는데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고부채가 왜 위험한가요? 첫째, 금리 인상이 가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서 기준금리 인상이 바로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둘째,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관련 대출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면 자산 가치 하락과 함께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자영업자들의 부채 부담은 사회적 불평등과 계층 고착화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수출 의존 구조의 함정. 세 번째 위기는 수출 의존 경제 구조입니다. 한국은 GDP의 약 44%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도로 산업화된 경제의 특징이긴 하지만 동시에 대외 충격에 극도로 취약한 구조이기도 합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특정 산업에 집중된 수출 구조는 글로벌 경기 변동에 매우 민감합니다. 반도체만 해도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요동치면 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2025년 들어서는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가장 큰 위협으로 부상했습니다. OECD 분석에 따르면 한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기존 1%에서 무려 16%까지 상승했습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18.8%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누렸던 제로 관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한국 기업들은 갑작스러운 경쟁력 약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평균 15%의 관세 부과는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과의 갈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불안 등이 글로벌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원자재와 중간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공급망 충격은 바로 생산 차질과 비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도 한국 기업들에게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죠. 구조적 취약성과 정책 과제. 이런 삼중고를 더욱 악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들도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 구조의 경직성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전체 전력의 약 60%를 석탄과 가스 등 화석 연료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고작 9%에 불과합니다. 이는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 환경 규제가 강화될 때 수출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제 불안이 커질수록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더욱 중요해지는데 잦은 정책 변화와 규제 강화, 정치적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 국내 정치 불안정과 미국 정책 변화가 맞물리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결책과 전망. 그렇다면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정부는 현재 AI 투자 확대, DSR 프레임워크를 통한 부채 관리 강화, 아세안과 인도 등으로의 수출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이 효과를 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내수 기반 강화가 시급합니다.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산업 구조도 다변화해야 합니다. 반도체와 자동차에만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에너지 전환도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출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증대와 고용 안정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삼중고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더욱 복잡합니다. 성장이 둔화되면 고용이 불안해지고 이는 가계부채 상환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수출이 부진하면 내수로 버텨야 하는데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 위축이 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경기 침체를 넘어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과 사회적 합의, 그리고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경제의 불안은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회복이 쉽지 않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질을 개선해 나간다면 더 강한 경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한국 경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